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의 시사 특별 대담.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공산주의 이중 이론을 말씀해 주신 고영주 대표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고영주 대표님, 이렇게 바쁜 시간에 또 저희 시청자들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변형된 공산주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한총련 전교조 해산하신 분도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NLG PD에 그런 얘기를 섞어서 지금 현재 이런 혼란, 아직도 참 많이 혼란한 부분이 있는데 통진당 해산 이후에 인적 청산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다시 설명 주시죠. 2011년도 네. 여름에 네. 그 당시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님하고 예.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하고 예. 이렇게 셋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네. 이분들이 굉장히 흥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민주노동당 하는 것 짓을 봐라. 예. 저게 북한의 조선노동당하고 뭐가 다르냐. 예. 저런 정당에 대해서 국비 지원까지 해줘가면서 예. 이게 유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네. 그 헌법에 네. 정당 해산 제도가 있다는데 네. 민주노동당을 좀 해산시켜 줄 수 없느냐. 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러고 사무실 들어가지고 민주노동당 강령을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쓰지 않던 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내세우고 그 내용은 민중민주주의를 그대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민중이 주의되는 나라를 만들자, 민중 주권을 확보하자. 이거는 민중민주주의 이론이고 제가 네. 민중민주주의를 변형된 공산주의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거는 민중주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네. 우리 헌법에 반해서 네. 이거는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킬 수 있겠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해산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서 그 당시 법무부에다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서를 쓰려고 근데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근거를 대려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들이 네. 주장했던 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이 뭔가를 보니까 네. 거기에 뭐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사법부 독립, 정당 제도, 시장 경제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으로 쭉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국민주권주의가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민주노동당이 국민주권주의에 반해서 위헌정당이라고 이론을 구성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주권주의가 빠져 있어서 네. 그때 우리 그 헌법재판관들이 서독의 네.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많이 참고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독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니까 거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 네. 국민주권주의가 맨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헌법재판관들이 네. 국민주권주의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네. 국민주권주의는 빼놓고 그다음 거는 그대로 순서대로 다 베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서독에서 네.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주권주의라고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민주노동당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강령을 갖고 있어서 네. 위헌정당이라고 해가지고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을 했죠. 네. 왜 청원을 했냐? 청구를 안 하고 네.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예.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 그래서 주체가. 정부의 법률상 대리인인 예. 법무부에다가 제가 이제 청원을 했죠. 예. 그런데 그해 12월에 네. 민주노동당이 다른 당하고 합쳐가지고 통합진보당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럼 민주노동당은 없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헌정당의 해산이고 뭐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통진당은 어떤가 하고 보니까 통진당도 예. 똑같은 강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통진당에 대해서 2012년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을 다시 했죠. 네.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네. 그 말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기진맥진해 있다가 네. 2013년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아니 그 대통령이 취임해서 네.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김기춘 그 당시 비서실장님이 네. 비서실장 취임하기 며칠 전에 저를 네. 불러가지고 네.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를 해야 되겠느냐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 통진당 해산하고 네. 전교조 법에 노조하는 거고 현대사 외국 그 교과서를 시정하는 거다. 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좀 일주일쯤 후에 보니까 김기춘 실장님이 비서실장으로 발령이 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서 이제 그 자료를 좀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자료를 갖다 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법무부에서 이제 그 당시 황교안 장관이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고 소송을 잘 수행해서 2014년 12월 19일 날 네. 위원정당 해산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생각은 네. 서독에서도 그랬고 서독에서는 공산당을 해산하면서 10만 명을 조사해가지고 예. 5천 명을 기소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위원장당 해산 심판 결정이 나는 날 예. 제가 그 당시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예. 상임 대표로 있었는데 네. 저희가 그 통진당 잔당들을 예.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해달라고 고발장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 검찰에서 네. 그걸 갖고 있다가 네. 결국은 그 수사를 안 해가지고 예.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그 시위를 예. 주로 통진당 잔당들이 주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공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이 그 귀찮더라도 네. 이런 그 위급한 일이 벌어졌으면은 그걸 처리를 해야지. 예. 그 시끄러워진다고 그래가지고 처리를 안 하면은 예. 결국은 이렇게 나라 멍들고 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네.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고영주 대표님이 항상 젊은 세대들을 또 걱정하면서 우리 선대로부터 많은 이들이 피와 땀으로 지킨 이 대한민국에게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면은 이승만, 박정희 건국이념 철학을 전수하신다든가 예. 또 그러면서 젊은 세대에게 조국과 역사에게 배신하지 않는 정치 또 가장 소중하게 갖고 와야 될 가치 이게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좌익들이 도리어 예. 자기네들 이념을 많이 퍼뜨려 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를테면은 좌익이 진지를 다 장악을 해가지고 예. 우파가 밀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체제 전쟁에서 이렇게 지금 밀리고 있는 가장 시초가 어디냐면은 역사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역사 전쟁.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고 독재 정권이고 네. 또 우리나라를 그 부국 강병으로 만들어준 박정희 대통령도 뭐 친일파고 뭐 독재 정권이고 이렇게 가지고 우리나라를 건국하고 부국 강병으로 이끄는 분들을 전부 이렇게 지금 친일파고 이렇게 독재자고 이렇게 비난해 가지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예. 역사적 정통성이 없다. 예.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 교육을 시켜왔거든요. 우리가 그걸 대응을 안 하는 동안에 귀찮다고 네. 대응을 안 하는 동안에 그게 완전히 우리 국민들 간에 많은 네. 국민들 간에 정설처럼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까짓 거 정통성이 뭐가 중요하냐 예. 생각할지 몰라도 예. 그 정통성이 없는 나라를 뭐더러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성세대들은 아니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지. 예. 그까짓 지금 정통성 같은 건 양보를 예.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역사 전쟁을 지금이라도 다시 예. 반격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또 해방 직후에 예. 우리 국민들이 77%가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셨고 네. 또 6.25 전쟁을 막아냈고 예. 또 가장 강대국인 미국과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그 뒤로는 전쟁 걱정 없이 예. 경제 발전에 몰두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또
박정희 대통령은 그야말로 나라를 예. 얼마나 부국 강병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여기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도록 예. 그거를 그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해서 예. 그래야 이제 우리가 체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감 같은 부분의 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그 지금 입법부 선출한 입법위원들, 국회의원들이 정말 제대로 이러한 소중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갖고 지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여러분도 저도 또 많은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고영주 대표님, 이제는 당의 공당의 대표로 다시 현실 정치에 그 어떤 생각을 갖고 봉사를 하시겠다는 건데, 자, 여러분, 이분이 처음에 창당하면서 던진 얘기가 저는 귀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정당을 만든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창당하였다. 자, 너무 훌륭하신 과정이고 말씀인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2020년에 네. 4.15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저희는 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한테 네. 많은 의석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 태극기 애국 세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지 않도록 네. 지금의 국힘당, 그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었지만 네. 그 편의상 국힘당으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힘당이 이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패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패배하게 된 원인이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예. 각 가정에 100만 원씩을 돌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소기업 하는 데다가는 예. 각 300만 원씩 돌렸어요. 선거 직전에.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무실 한 짝만 받아도 투표를 하던 분들인데 그렇죠. 각 가정에 100만 원씩 받으니까 이거는 뭐 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엄청난 금권 선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이 네. 그동안에 계속 말은 풀고 네. 그 돈은 묻고 네. 이래가지고 쭉 되었는데 동전 선거와는 달리 아주 내놓고 금권 선거를 한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그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그 미래통합당 지금 국힘당이 공천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도장 들고 나르샤하고 그 난리를 폈지 않습니까? 예, 예. 결국 그 두 가지 이유로 졌는데 예. 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태극기 극우 세력 때문에 졌다. 예. 그래서 이제는 태극기 세력과 또 거리를 둬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예. 또 국힘당이 못마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광화문에서 많이 나오던 지도자들 300여 명이 세종호에서 모여서 도대체 저 국힘당, 저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저 미래통합당이 이 정신을 차릴 수 있겠느냐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애국 세력이 한 10만 명쯤 국힘당에 들어가면은 저기가 좀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결론은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제대로 된 자유우파 애국정당, 그 국힘당의 대안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광화문에 많이 나오던 큰 애국단체 12개 단체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자유민주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당은 생길 때부터 첫 번째가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 종식, 그 다음에 그 당시 희미하게 굴던 기회주의 가짜 여당 그 국힘당 청산, 예. 그리고 이제 자유우파 대동 단결 뭐 예. 이런 거를 내걸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종북 좌파 정권 종식은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기회주의 가짜야당 청산을 하려고 국힘당을 공격을 하고 하다 보니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네. 적화를 잠시는 막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줄 세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국회는 그대로 더불당이 다수당이고 그렇죠. 사법부는 김명수가 그대로 장악하고 있고 예. 언론은 민도총이 그대로 장악하고 있고 예.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세력이 하나도 없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될 수 있는 국힘당까지 공격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도 안 되고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그거는 막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처신이 어려웠던 것이 예. 윤석열 정부는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되고 예. 그 대신에 국힘당은 아주 없어질 정도로 몰아치면 안 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예. 어려운 고개를 해왔습니다. 저희 자유민주당이. 네. 그런데 지금 요번도 보면은 국힘당이 우리 그 순수 자유우파 세력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 예. 민경욱이니 도태훈이 예. 뭐 그래서 지금 국힘당에는 자유우파 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투쟁력이 있는 자유우파 세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국힘당을 그대로 두기는 곤란하다. 네. 저희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국힘당을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사회 일각에서는 자유민주당 창당을 보고 우파 분열을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창당할 때는 네. 전부 환영했습니다. 네. 국힘당은 도저히 봐줄 수 없으니까 네. 대한정당으로 아주 환영한다고 그랬고 실제로 저희가 나와서 네. 더불당 대통령을 떨어뜨리고 예. 대통령 후보를 떨어뜨리고 예.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는데 네. 저희 자유민주당이 크게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는 다 좋은 소리만 듣고 왔는데 예. 정작 총선이 되니까 네. 자유민주당이 뭐 우파 분열을 한다느니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희가 우파 분열을 안 하려고 국힘당에 대해서도 연대하자고 요구했고 또 같은 우파 정당인 자유통일당에 대해서도 연대하자고 네. 합치자고 요구를 했고 예. 또 민경욱 의원이 공천을 못 받고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하자고 요구를 했고 부탁을 드렸고 하여튼 자유우파 애국 세력은 전부 힘을 합치자고 그렇게 많은 애를 썼는데 네. 그게 뜻대로 안 됐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무슨 우파 분열이니 뭐니는 예. 진짜 저희한테는 절대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청자들이 우파 분열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갖고 메시지를 던지는 이야기라서 여러분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고영주 대표님이 또 하나 주창하시는 게 국회의원 특권 폐지입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법에도 국민은 평등하다 이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아마 여러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도 돼지가 그랬네요. 맨날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다 이렇게 치고 나왔는데 그게 다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자,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해서 어떤 걸 무엇부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공약한 게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겁니까? 네. 저희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장하게 된 거는 뭐 국회의원이 세비를 많이 받아서 부럽다거나 뭐 이게 시샘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오랫동안 그전에 1995년에 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기업은 2류고 네. 행정은 3류고 예. 정치는 4류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한테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기업은 이제 1류 가까이 됐고 예. 행정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여전히 4류냐 물어보면은
아닙니다. 사료만도 오류. 못 두고 오류가 됐습니다. 그럽니다. 네. 예. 그럼 왜 우리나라 정치는 왜 계속 사료 오류를 헤매고 있을까? 네. 정치는 좀 나뉠 수 없느냐?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왜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후진성을 못 면하느냐 보니까 순전히 그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 보수를 받고 너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 그 권력이나 이 재물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애국심은 없이 권력에만 탐하는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려고 네. 또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애국심 있고 그야말로 투쟁력 있고 봉사와 헌신할 생각이 있는 애국 청년들이 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여기를 욕심을 안 내고 애국심 있는 청년들이 여기 합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자기네 기득권을 포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폐기할 수 있느냐? 저희 당에서는 그래서 저희 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무조건 세비는 반만 받고 나머지 반은 국고에 반납하겠다. 네.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쓰고 예. 4명은 안 쓰겠다. 국비를 절감하겠다. 예. 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하겠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그랬고 네. 또 특권 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건국 이래 네. 7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네. 자기네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걸 기화로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국회의원의 특권과 보수를 높이는 데만 계속 진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한테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 국민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공약을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를 뽑아주시면은 저희들은 가서 법과 제도가 바뀌기 전에 스스로 실천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보고 네. 국민들이 이런 사람을 뽑아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계속 뽑아주시면은 다른 사람들도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은 전부 이런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나중에 법과 제도도 국회의원 특권이 폐지되도록 그렇게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 고영주 대표님이 역사전쟁과 체제전쟁 앞에서 자유우파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소정당이 단결하는 방법은 단결해야 될 그 당위성은 기득권 정당의 공생체제도 타파해야 되고 또 특권 세력의 그 국회의원을 포함한 이런 특권을 철폐해야 된다는 그 철학적 기반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변형된 공산주의를 해체하고 예를 들면 한총련 전교조 이런 을 홀로 그걸 다 해산하고 통진당 해산하고 오늘날 우뚝 서서 다시 한 그루 푸른 소나무처럼 또 우리 정치의 그 사류 정치를 다시 일류로 끌어올려 보려는 애국자의 그 외침에 또 한 번의 가슴 울컥한 감동을 느낍니다. 오늘 고영주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방금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1989년에 생겼던 전교조를 해산시켰습니다. 네. 그것이 다시 이제 1999년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그걸 합법화 시켰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전교조를 해산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997년에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서 해산시켰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에는 통진당을 제가 그 이론 구성해서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검사가 2,000명이 넘어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00명이 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자유민주당을 그 국회에 등원시켜 주시면은 저희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그래서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을 이루어서 반드시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실화시키고 실현시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고영주 대표님께서도 목이 메이시네요. 제가 너무 힘들어 하신 것 같아서 결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의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서 고 대표님, 우리 시청자 중에 한 분이 네. 우리 그 월남한 국민 있죠. 그러니까 예, 예. 탈북자. 예, 탈북민들과 그 북한과 통일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데요. 예, 그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이 왜 통일해야 되느냐? 네. 그거는 우선 우리 헌법에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해서 네. 시행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예. 헌법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나라 모든 악의 근원은 북한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왜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못하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종북 정당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힘당이 못마땅해도 더불어민주당이 되면은 적화될까봐 국민의힘을 찍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이 못마땅해도 우리나라 애국 국민들은 한 번도 자기가 바라는 정당에 투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차선이나 차악을 찾아서 여태까지 투표를 했는데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모든 악의 근원이 그런 식으로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없어져야 네. 이렇게 하나가 돼야 우리나라가 정치도 쉽게 정상화되고 국가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네. 북한에 지금 그냥 버려져 있는 노동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인민군이 지금 100만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런 인구를 그렇죠. 이렇게 생산성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리면은 그렇죠.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이 부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하나 개발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남한은 개발할 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한을 개발하기로 말하면은 한없는 이제 발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듣는 귀절마다 그리고 말씀마다 공감이 갑니다. 이제 우리가 억지스럽지 않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던져서 역사를 지켜보겠다는 고영주 대표님께 여러분도 응원을 보내주시겠죠. 자, 오늘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의 시사 특별대담 5번째 시간은 정말 감동적이고 유익했습니다. 유익했다라고 자평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담이 유익했다고 생각하면 꼭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